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3월 22일입니다. 자, 비덴트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손절을 좀 했던 종목이죠. 여기서 분할 매수했다가 아래쪽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얘가 결국에는 갭을 띄웁니다. 자, 요거는 일단 절반 물량 좀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고요.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자, 체결되었습니다. 절반 물량 일단 수익 실현했습니다. 전체 물량 손절 안 하고 버텼다면 수익으로 전환이 됐겠지만 올라서 오른 거지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손절을 했던 거고요. 자, 일부 물량은 좀 홀딩을 했었는데 현재 뭐 수익으로 전환이 돼서 일단 절반 매도했고요. 나머지만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는 결국 상승을 하지를 못하고 시가 이탈이 좀 나왔고요. 제 매수가를 터치하고 있죠. 이건 좀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략 매도했고요.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손실 봤던 손실액을 좀 줄이고 매도를 해서 잘 대응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비덴트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러셀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러셀 매수 체결이 됐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좀 손절했습니다. 여기 아래 꼬리 자리를 이탈을 했죠. 자, 매수 이후 상승이 나와서 플러스권으로 좀 전환이 됐다가 이 아래 꼬리 자리를 이탈을 해서 절반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요 양봉 시가까지 지금 터치를 했어요. 이탈이 나왔네요. 자, 요것도 손절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손절했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서 살짝 올라오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저는 뭐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러셀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비덴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자리 돌파 나올 때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했었죠. 그런데 하락을 해서 결국에는 종가 무렵 조금 위쪽에서 분할로 매도 대응을 해서 좀 손절이 나갔던 종목이죠. 자, 이렇게 반등 한 번도 없이 하락을 하는 바람에 제가 분할로 매도를 했었고 일부 물량만 홀딩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갭이 떴죠. 제 매수가 평단이 뭐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남은 보유 물량 중에 절반을 익절을 했고요. 또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상승이 잘 나와서 수익이 조금 나는 구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져서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자리가 일봉상 보면 이 몸통 라인, 지지저항 라인 14,300원짜리거든요. 이게 일봉상 시가get 매매 대응을 할 만한 모양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제 시가get 매매를 신규로 대응을 했다면 14,300원짜리가 요 정도 구간 됩니다. 대략. 자,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매수가 됐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3%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요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요런 식으로 윗골이 달고 이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는 이런 모양일 때는 저는 매매하지 않아요. 거래가 요렇게 없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 저항 라인에 붙여서 캔들이 요 위에서 요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시가갭이 딱 떴을 때 저는 매매하는 걸 좋아해요. 모양상으로는 부합을 하지만 거래 대금 부분, 거래량 부분, 그리고 캔들의 모양 이런 것들이 좀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저는 비덴트 일부 물량을 좀 그래도 수익권에서 매도를 해서 손실폭을 많이 줄였죠. 자, 이렇게 해서 비덴트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러셀 매매를 했죠. 자,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일봉상 이런 자리 이제 돌파가 나와서 제가 매매 대응을 한 건데요. 분봉상 이제 돌파되는 자리를 보고 여기서 매수를 했죠. 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사실 돌파봉이 조금 작았어요. 이게 2%, 한 3% 이상 좀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은데 거래 대금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터졌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자, 수익 구간이 좀 발생을 했었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요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제가 짧게 절반 물량 손절을 했고요. 이 돌파봉에 요 시가 자리 이탈을 할 때 여기서 전량 손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러셀은 짧게 좀 손실로 마감이 됐어요. 결국에는 쭉 하락을 했죠. 요 시간대가 11시 3분이었으니까 이게 이 종목이 제가 서칭이 됐는데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 같은 시간대에 좀 움직였거든요.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를 제가 체크를 했다면 이 종목을 더 강력하게 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매매를 못했어요. 체크가 안 됐습니다. 자, 이 자리 이제 시가 자리 돌파를 할 때 여기 돌파봉이 나왔죠. 자, 요 자리가 11시 딱 같은 시간대입니다. 러셀이 돌파 나오는 시기하고. 근데 이 종목이 훨씬 깔끔했죠. 일봉상도 이렇게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던 자리예요. 요 아래쪽이었었어요. 근데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시가 갭을 12%를 띄운 다음에 음봉으로 아래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이후에 체크를 못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느새 이 시가 자리로 이렇게 돌파를 하는 봉이 만들어지면서 자, 요 돌파 이후에 여기서 조정지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이거 수익 잘 났겠죠. 제가 요거 체크됐다면 무조건 매매했을 종목이에요. 돌파 당시에 거래대금도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분할로 합병이 된다라는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재료 뉴스거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좋았다. 그런데 제가 체크를 못해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지를 못했다. 좀 아쉽긴 했습니다. 자, 러셀은 어쨌든 손실로 좀 마감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는 이렇게 두 종목 좀 매매를 했고요. 자, 장 막판에 원익큐브를 좀 상따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상이 풀리면서 뭐 짧게 좀 끊어냈습니다. 여기 상한가 들어갈 때 제가 상따 매매를 해서 여기서 체결이 됐거든요. 근데 또 풀었죠. 그래서 계속 좀 지저분하게 흔드는 모습이라 제가 상한가 좀 아랫부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손절해서 뭐 한 호가 두 호가 조금 더 마이너스가 난 정도 그래서 약손실로 좀 마감이 됐는데 상한가에 굳히더라고요 막판에.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결국에는 상한가가 풀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따 매매를 시도를 했는데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짧게 끊어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세 종목 좀 매매를 했고요. 오늘 또 마이너스가 좀 났네요. 자, 최근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그래도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이 종목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대응하기 어려운 이 모습들이 많습니다. 또 시장에 강한 종목들의 출현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해서 오늘 장도 사실 매매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자, 오늘장 특징주는 방금 말씀드린 원익큐브하고 두산 인프라코어 사실 두 종목밖에 볼 게 없습니다. 자, 원익큐브는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윤석열 관련주로 지금 후발 대장주로 치고가는 모습이고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4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상한가에 시간 내에서 잘 굳혔다면은 내일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가 풀려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움직임 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그래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는 이런 일봉상의 저항 라인, 몸통 저항 라인을 좀 돌파를 했죠. 자, 오늘 거래대금 6천억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앞에 요런 이제 꼬리 매물대에 큰 요런 거래대금을 넘기지는 못했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상한가에 강력하게 들어갔다면 내일이 또 기대가 되고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장 막판에 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투매가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두산인프라코도 잘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제가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21선은 살짝 이탈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짝꿍댕이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음봉이긴 하지만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부딪히는 도지 모양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그래도 가격을 잘 유지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정 없이 양봉으로 5일선의 각도를 강력하게 세우면서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요. 21선을 한참 돌파를 한 이후에 저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조정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면 코스닥 종목의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강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연기금의 수급이 아주 두드러지게 변화가 생기고 있죠. 지속적으로 매도에 가담하던 연기금이 최근 한 7거래일, 8거래일 정도를 이 매수 수급으로 시장에 좀 가담을 하면서 이 투신과 더불어 코스닥 시장에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계속 좀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이제 하락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도 좀 보여지고요. 약간의 이제 조정 구간이 필요하죠. 21선이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도전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은 더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테마나 이슈, 뉴스 등을 통해서 이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은 조금 쉬어가되 그렇게 테마나 이슈가 만들어지는 강한 종목들이 출현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로 좀 짧게 대응을 하면서 뭐 수익을 좀 내는 기회를 잡아보는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에 특별한 악재는 없고 조금은 소강 상태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뭔가 이제 좀 모멘텀이 생기기를 기다려보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나. 기업들의 실적 측면이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백신 접종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경기 민감주들의 또 상승이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